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의원님들 답변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정의철 면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의원님들 다 보셨죠? 제가 메모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폭력적인 강압 수사 결과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그런 심적인 고통이라든지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유족들께도 참 아쉽다는,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다 보셨죠?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를 한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정언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특검이 이를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했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술을 강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확보된 진술이라는 것이 그러면 답정너식으로 특검에서 결론을 정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해명한 것은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검이 고인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0시 52분에 끝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 준칙에는 야간 조사는 이제 밤 9시가 넘는 야간 조사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도 수사 준칙상 밤 12시는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0시 52분에 끝났다고 하니까 특검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 조사에 대해서 본인 동의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동의서를 공개를 해주십시오. 밤 12시를 넘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수사준칙 위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미 진술이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게 대해서 특검에서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찰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이 메모 외에, 이 메모는 10월 3일장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 외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20장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유서를 털어주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유서는 고인이 되신 분이 직접 작성을 하고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족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사 기법상으로는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기관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 왜 돌려주지도 않습니까? 도대체 그 유서의 내용에 무슨 말 못할 이유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로 부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 진상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들의 박수를 만장일치 동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특검법 발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 손에 특검과 정치 경찰의 칼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다수당 독재의 칼을 흔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제가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을 통과시켜서 이진숙도 방송통신위원장을 아예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이미 빼앗겼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하고 덧센 상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기업활동의 자유도 이미 빼앗겼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국민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고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이 납치당해서 고문 끝에 사망하고 특검의 살인수사로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마저도 이미 빼앗겼습니다. 관세 협상은 실패하고 환율 폭등, 집값 폭등, 물가 폭등으로 민생의 안정도 빼앗겼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잘못을 철저하게 좀 가려주시고 짚어주셔가지고 국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기를 요망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리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당백의 정신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치열하고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무총장의 당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총장 정의용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정감사 제보센터 민생로 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민생로는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전 중으로 베일에 쌓여져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홍보와 관심을 당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청 공무원 고 정 위원장님의 국회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당 지도부에서는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오후 7시 40분부터 분향소 설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어제 기 보고드린 대로 저지하여서 설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내 분향소 설치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은 향후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의원님, 예, 공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김성교 의원입니다. 예, 우리 고 정의철 위원장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저는 장례식장에도 있었고, 그런데 살인 특검이고 조작 특검입니다. 목표를 딱 세워놓고 조사를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앞에는 한 2달 전서부터 정말 12년 전에 먹은 식당까지 또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한 8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저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해가지고 그것도 제 3자로부터 들은 사람이 8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다녀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박경호 변호사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공흥지구에 이 우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공리 아파트로 이제 들어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할 행동은 할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가 그 내용을 변호사한테 제가 알기로는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좌관한테 1차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것은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녹취사항이 USB로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진술서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변호사가 또 그 앞에 진술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개발부담금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실무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또 과장 정결이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에 줘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거 가지고 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사에서도 그걸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평이 미분양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낱낱이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고 정의철 위원장은 정말 착실한 사람이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형하고 누님이 있는데 부검도 하지 않았으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유가족들이 승인을 해줬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저께 조문은 끝을 내고 어제와 오늘은 그대로 영안실에 고 정의철 위원장님만 차가운 몸으로 지금 있고 조문 계획을 전혀 받지 않고 내일은 양평군청에서 노후제로 지내고 또
또 단월 면장이기 때문에 노제를 지내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상황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뭐 그거에 대한 규탄에 따른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들고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어제 제가 강화문 앞에 특검 앞에 가보니까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금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어떻든 이것은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끼워 맞추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